충남 천안의 한 작은 병원. 1983년 3월 15일 새벽 2시. 26세 박영희 씨가 진통 끝에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죠. 아이가 선천적 시각장애와 하반신 마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영희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업고 다니며 희생한 한 어머니와 그 아들이 어머니께 드린 인생 최고의 선물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박영희 씨와 남편 김철수 씨는 결혼 3년 만에 처자들 민석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이는 시신경 손상과 하반신 마비라는 중복 장애를 갖게 되었죠.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평생 보지도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크게 좌절했지만 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죠.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영희 씨는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죠. 더욱 힘든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심지어 시댁에서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민석이가 돌이 지나면서 영희 씨는 아이의 특별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민석이는 소리에 매우 민감했고 기억력도 뛰어났어요. 영희 씨가 동화책을 읽어주면 한 번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했죠. 또한 음악에 대한 재능도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금세 따라 부르곤 했어요. 영희 씨는 아들에게 분명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민석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영희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죠.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장애아 전용 시설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아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죠. 민석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희 씨가 매일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영희 씨는 민석이를 업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고 일부는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이에요라고 말이죠. 그 순간 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선생님들도 민석이의 밝은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매일 민석이를 업고 3층까지 올라가야 했고 화장실도 함께 가야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민석이 밥을 먹여줘야 했죠. 다른 아이들 어머니들은 영희 씨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를 키우냐며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희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면 충분했거든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이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희 씨는 학교와 오랜 협의 끝에 민석이를 일반 학급에 편입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상주하며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죠. 영희 씨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민석이를 업고 학교에 가서
오후 3시까지 교실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 아이들이 민석이를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이는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머리가 좋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모두 기억했고 질문에도 척척 대답했어요. 특히 수학 시간에는 암산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친구들은 민석이를 걸어다니는 계산기라고 부르며 좋아했죠. 하지만 영희 씨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매일 20kg가 넘는 민석이를 업고 다니다 보니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영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몇 주간 민석이를 돌볼 수 없었거든요. 진통제로 버티며 계속 아들을 업고 다녔습니다. 남편 철수 씨는 아내의 고생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죠. 민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영희 씨에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민석이가 전국 초등학생 암산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었어요. 시각장애인 부문이 아니라 일반 부문에서 말이죠. 그날 시상식에서 민석이는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를 여기까지 업고 와주신 엄마 덕분입니다라고 했어요. 영희 씨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영희 씨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민석이를 업고 학교에 다녔어요. 이제 민석이의 몸무게는 40kg가 넘었지만 영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학교 건물이 더 높아져서 힘들어졌죠. 4층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했거든요. 영희 씨의 허리는 더욱 악화되었지만 아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민석이는 중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였어요. 선생님들은 민석이가 특목고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목고가 집에서 너무 멀다는 것이었죠. 매일 왕복 4시간을 민석이를 업고 다닐 수는 없었어요. 영희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라고 했죠. 하지만 영희 씨는 반대했습니다. 민석이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석이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되었다고, 어머니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결국 민석이는 서울의 한 특수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영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민석이를 돌봤어요. 처음에는 민석이가 잘 적응할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민석이는 금세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리며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영희 씨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자신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고등학교 3년 동안 민석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과 물리에서는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민석이는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시각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였거든요. 영희 씨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아들을 믿었거든요. 민석이는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각종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입상했어요. 영희 씨는 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영희 씨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민석이는 대기업 인턴십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턴십이 끝난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국내 최고의 IT 기업이었죠. 민석이는 그곳에서 인공지능 개발팀에 합류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어요. 민석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5년간의 회사 생활 동안 민석이는 여러 특허를 등록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그의 기술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각종 상도 받았어요. 영희 씨는 아들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들이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이죠. 그런데 민석이가 30세가 되던 해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걱정했지만 민석이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투자자들이 민석이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석이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술, 촉각 피드백 시스템, 인공지능 비서 등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민석이는 이제 업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어요. 영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40년간 업고 다녔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석이가 35세가 되던 해 그의 회사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할 소식을 전했죠. 자신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시각장애인은 아니지만 민석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영희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로 아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될 여성을 만나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민석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그리고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은 40년간 저를 업고 다니며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했죠. 하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 씨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나 민석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영희 씨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는 아버지가 되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더욱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38세가 되던 해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이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장애인 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의 장애인 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민석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다른 장애인 가족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재활센터 개관식 날 영희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찾아와서 고마워했어요. 영희 씨의 이름이 걸린 재활센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신이 40년간 아들을 위해 한 희생이 이제는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민석이의 선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민석이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어머니의 허리와 무릎 상태를 정밀 검사받게 했습니다. 오랜 간병 생활로 인한 손상이 심각했지만 아직 수술로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민석이는 최고의 의료진을 섭외해서 어머니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40년 만에 허리와 무릎의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민석이는 어머니가 회복하는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돌봤어요.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고 했습니다. 현재 영희 씨는 재활센터에서 다른 장애인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주고 있어요. 많은 부모들이 영희 씨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영희 씨는 항상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반드시 보답합니다라고 말이죠. 민석이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민석이가 개발한 기술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민석이는 사업가로서도 성공했지만 무엇보다 좋은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매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죠. 손자도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영희 씨는 손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처럼 장애가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민석이는 최근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등에서 본 세상이었어요. 그 책에서 민석이는 썼습니다. 저는 볼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등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라고 말이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희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40년간 아들을 업고 다닌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준 선물들이 너무 과분하다고, 자신은 그저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영희 씨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박영희 씨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반드시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